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매 기법은 조금 다른 방식, 칠판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 무방을 마치고 바로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좀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물렸어. 물린 계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리밸런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종목이 다 물려버렸어. 그래서 계좌가 지금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근데 뭐가 문제냐? 다 물려버렸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 좀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강의로 만들려고요. 자, 8단계 포트폴리오 교체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단계만 거치면 여러분들이 이 물린 계좌에 대한 부분들을 리밸런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정의를 보게 되시면 현재 문제는 뭐냐? 유동성의 동결. 돈이 없다 이거죠.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이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돈맥경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식한 게 아닌가? 네. 돈맥경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살 수도 없고 또 교체 매매도 힘든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에 활용할 현금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럼 계좌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답답해지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자고요. 유동성의 함정. 그리고 내부 자본의 재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의 함정은 뭐냐면 돈이 없어지게 됐을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근데 돈은 있긴 있어요. 어디에 있죠? 내부에. 네. 적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부에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자 얘기죠. 자, 1단계. 현금 없이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주식을 어떻게 살 거야? 못 사죠. 자, 2단계. 외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 무슨 얘기냐? 나는 꽉 물려있어. 근데 새로운 주식을 사고 싶어. 근데 어디서 빚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야 주식 사라 그리고 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 쪽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요. 어떻게든 내가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단계는 뭐냐? 유일한 해결책. 내부 자본을 유동화시켜라. 자, 인식을 전환하자 이거죠. 보유 자산이 바로 시드머니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드리면, 자, 내 안에 이렇게 주식이 있어요, 주식. 네. 내 계좌 안에 주식이 있잖아. 이게 주식이 다만 물린 주식이다, 이거죠. 네. 물린 주식일 뿐이죠. 주식이 있어. 요 놈을 어떻게 하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자? 돈. 어떤 돈이요? 투자할 돈. 즉, 이거를 시드 머니라고 하죠. 시드머니. 이렇게 변경을 시키자는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여러분 계좌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한번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실행의 관문 들어갑니다. 네, 벌써 4단계까지 왔어요. 아까 1, 2, 3 다 봤죠? 1단계 뭐라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부에서 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내부의 자금을 활용하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실을 확정. 손실 확정하는 거 싫은데요? 아픈데요? 이거 뭐냐면 손절매도입니다. 손절매도. 손절매도라는 것을 인식하셔야지 돼요. 왜 우리는 패자를 팔지 못하는가? 왜 손실난 종목을 팔지 못하는가? 이것은 뭐냐면 손실 회피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향. 편향은 뭐냐면 편협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더 크게 느낀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실험이 있잖아요. 내가 10,000원의 주식을 샀는데 이게 20,000원이 됐어. 그랬다가 15,000원이 된 거예요. 요때 느끼는 고통. 여기 요 고통. 네. 근데 10,000원짜리가 7,500원이 됐어요. 아니면 5,000원이 될 수도 있겠죠? 5,000원. 5,000원이 됐어. 10,000원짜리가 마이너스 50% 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50% 정도죠, 지금? 네.
근데 마이너스 50%가 나왔을 때보다 플러스 50%가 됐을 때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왜? 2만 원짜리가 15,000원이 돼가지고 난 기분이 나빠. 네, 이것이 뭐다? 손실 회피 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도 또는 이익이 났을 때 기쁨보다도 뺏기는 거, 손실이 났을 때 뺏긴 거, 이익이 났을 때 뺏긴 거, 이런 부분들이 기분이 나쁘다 이 얘기 되는 겁니다. 수익이 50%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씨 기분 나빠, 못해 먹겠네, 열받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다, 요거를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맞아요,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고 사지 않으면 수익도 아니고 뭐 그런 거지만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야, 맞는 얘기인데 요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팔지도 않은 주식을 왜 갖고 있어? 라는 식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팔지 않으면 뭐가 없다? 돈이 없어. 팔지 않는데 돈을 어디서 만들 겁니까? 그죠? 돈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이제 손실을 확정하는 단계로 들어가자. 근데 난 손실 죽어도 싫은데요? 난 손절매도 죽어도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린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야, 엄마? 그쵸? 네. 자, 실행의 관문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4단계의 두 번째 관문인데 뭐냐? 매몰 비용의 오류. 매몰 비용. 매몰은 뭐예요? 묻어버리는 거죠? 이 묻어버리는 비용에 대한 오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쓴 돈, 본전 생각이죠? 본전 생각. 야, 나는 손실이 이만큼 났는데 나는 이 종목을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5,000원이 말이 돼? 5,000원 잃어버렸는데 열받는데? 본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본전 생각. 이 본전 생각이 아까워가지고 미래가 아닌 과거 비용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미 잃어버린 돈인데 그거를 찾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극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을 비용이 아닌 미래 기회 확보를 위한 투자. 자, 이거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자격증을 딴다고 생각합시다. 자격증.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공부.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학원에 다니면 학원비가 들고요, 책을 사면 책값이 듭니다. 그죠? 여기에 학원비 또는 책값, 그죠? 이런 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돈 드는 거야, 돈 드는 거. 뭘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가 돼요? 원서 접수, 원서비가 들어가요. 네, 이거 다 뭐냐면 비용입니다. 비용. 이건 없어지는 돈이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네. 근데 이거는 아까워하지 않더라 이 얘기지. 네. 이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주식에서 나온 손실은 되게 아까워하죠. 자,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거를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투자. 내가 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만큼 투자했다. 즉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에 와 있어요. 내가 5,000원 잃어버렸는데 남아있는 5,000원을 가지고 더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한 투자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나는 지금 5,000원을 썼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주식도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목은 잘 골라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손절 매도를 쳐서 다른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이 날 수만 있다라면 이거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10,000원짜리 샀는데 5,000원까지 떨어졌어. 근데 그 5,000원으로 다른 주식을 샀는데 이게 12,000원까지 올라가면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떨어진 주식은 내가 팔아버렸지만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손절 매도를 때리고 새로운 종목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이쪽에서 끌어당겨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략적인 손절 매도를 해야 돼. 전략적으로. 손절 매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손실난 거 팔아버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먼저 팔 것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뭘 팔 건데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거 팔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금융 트리아지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분류처럼 손실 종목의 손실률, 회복률, 잔여 가치를 고려한다.
자, 손실률, 회복률, 잔여 가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손실률은 얼마냐? 얼마나 깨졌냐? 네. 마이너스의 크기. 회복률은 올라갈 수 있겠느냐? 또는 얼마나 올라가야 되겠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잔여 가치. 얘 지금 돈 얼마나 남았냐? 이거 의미 있냐, 없냐? 네. 의미 있냐, 없냐?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매도 후순위 1번.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이거는 경상이다 이거야. 환자 분류를 쳤을 때. 얘네들은 괜찮아. 왜냐면 상한가 한 방이면은 회복이야. 또는 추세 몇 번만 타면은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거죠. 즉, 반등 시 자연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매도하지 말고 놔둬라. 즉,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손실인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이거는 일단은 매도하지 말고 놔둬보자.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오면 금방 회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 30% 정도? 에이, 금방 회복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매도 후순위 두 번째. 네. 마이너스 70에서 80%. 얘는 뭐냐면, 네. 산소호흡기야. 이거 쉽지 않아. 매도를 하더라도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어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그래서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이거 팔아서 뭘 할래? 네. 지금 마이너스 90%죠? 1,000만 원이 100만 됐으니까 마이너스 90%. 얘는 떨어져 봤자야. 지금 나는 100만 원밖에 안 남았죠?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10% 떨어지면 얼마야? 90만 원 남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 더 떨어져도 90만 원이 남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 하한가를 맞아도 70만 원이 남습니다. 의미가 없어. 100만 원이나 7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90만 원이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1,000만 원이니까. 근데 이것이 1,000만 원이 되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네. 무려 10배가 올라가야 돼.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불가능한 종목인데 이거를 왜 후순위 두 번째를 뺐느냐? 가장 먼저 팔아야 될 종목이 왜 아니냐라는 건데 요거는 필요하면 팝니다. 필요하면 팔지만 지금 100만 원에 파나 90만 원에 파나 70만 원에 파나 110만 원에 파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그냥 놔도 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 만 원 깨지더라도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뭘 먼저 팔아야 되느냐? 네? 뭘 팔아야 돼요? 매도 우선순위 첫 번째 최우선 매도 대상 요게 마이너스 50% 전후에 중상이 있는 애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자, 우리가 환자가 있어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벼운 찰과상이야. 그러면 너 여기 소독약 뿌리고 좀 앉아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죽었어. 죽은 것 같아. 가망이 없어 보여.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조금 좋지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거든. 누굴 먼저 살려야 되죠? 중상. 그래서 여기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건드리는 겁니다. 자,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마이너스 50%면 100% 올라가야 됩니다. 2배가 올라가야 돼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종목들 사가지고 100% 올라가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하물며 떨어지는 주식을 100% 올리겠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먼저 파는데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자본. 자, 1,0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에 묶여 있는 거야, 지금. 네. 1,000만 원어치 샀는데 50% 까여가지고 500만 원이 남아있는 거거든. 이 500만 원이면 뭔가 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은 별로 할 게 없지만 500만 원은 뭔가 할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본이 현재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을 즉시 구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얘기죠. 물론 내가 여유 자금이 있거나 또는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어떤 돈들이 있다 그러면 안 팔아도 돼요. 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뭐죠?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팔 것인가? 의미 있는 자본을 먼저 파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마이너스 50% 전후의 주식을 가장 먼저 판다. 가장 먼저 매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 파는 거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런 애들, 의미 없는 애들, 얘네들 파는 거야. 그래도 돈이 모자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뭐 30%, 20%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을 최나중으로 매도하는 거죠. 1순위, 2순위, 3순위다 이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먼저 가장 팔아야 돼요? 마이너스 50% 전후에 있는 종목을 가장 먼저 팔아서 이 자금을 빼가지고 다른 종목에 투입을 하는 전략이 세워야 돼. 근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얘네들까지도 건드려서 이걸 같이 1번, 2번 묶어서 팔아줘야 돼요. 근데 그런 데는 부족하다? 그러면 3번까지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자금을 띄어서 넘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래서 자본의 이동입니다. 구출된 현금, 네, 아까 팔아먹은 거 있잖아요. 그 현금을 과거의 패자에서 미래의 승자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실행 방법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교체해라. 제발 좀 빨리 하지 마. 그냥 왕창 막 그냥 500만 원에 해가지고 500만 왕창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왕창 물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심리적 저항 관리, 분할 매매. 나눠서 사란 말이에요. 나눠서 사. 한 번 사놓고 방향이 좋아? 그럼 또 가고. 왜? 우리가 물려 있었던 것에 대한 실수를 자꾸 반복을 하니까 자꾸 또 물리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왜 물렸죠? 높은 데서 사가지고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높은 데 사지 말고 한꺼번에 안 사면 되겠네? 오케이, 정답. 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여기서 사가지고 와장창 물려버렸어. 아씨, 열받네? 손절했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손절한 돈을 가지고 다시 위에 있는 걸 또 사. 그럼 또 물리는 거야. 그러면 또 쪼그라들어요. 그럼 또 애쉬 이번에 잘못했나? 다시 또 똑같.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왕창 몰빵 안 됩니다. 높은데 안 됩니다. 이번엔 다른 걸 선택해야지. 그죠? 나눠서 매수하고 밑에 있는 거 사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내가 손절한 그 포지션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손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 전략은 말이죠. 자본의 외과 수술. 네. 과거의 실패를 학원비로 지불을 하자. 네, 이거는 손절이다. 네. 손실 금액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 즉 자격증을 따자. 수익 종목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보유, 그냥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자로서 거듭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죠. 돈이 없는데, 그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안에 돈이 있다 이거죠. 네 안에. 어느 안에? 네 계좌. 네. 네 계좌 안에 돈이 있어. 돈이 있다. 그러면 네 안에 돈이 있는 이 돈을 어떻게 끌어다 쓸 것이냐? 손절을 해라. 손절해서 돈을 만들어라. 돈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마이너스 50% 전후의 것을 먼저 팔아. 그리고 마이너스 80에서 90% 정도 되는 것들을 후순위로 팔아. 그래도 모자라면 마이너스 30%, 20%, 10% 이런 것들로 수익률대로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마련하신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수익 나는 종목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합성 전략을 좀 더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내용은 뭐였냐면 전부 다 물려버렸어. 왜? 왕창 물려버렸어. 답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밸런싱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왕창 물리고 전체적으로 다 물려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새롭게 짜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손절하셔야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부터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50%, 80%, 30%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매를 하시고 매수할 때는 내가 실수했었던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해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물려있는 계좌, 아직도 손실이라서 힘든 계좌 이런 거 있으시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 지금 당장의 손절은 아픔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금방 또 마이너스 산출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에는 또 뭘로 돌아오지? 네.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뭐 강의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실 게 있다. 이렇게 좀 만들어줘라! 이런 분들은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강의를 순서대로 적어놓고 만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